자, 세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빚은 무서운 겁니다. 1억 모을 자신은 있지만 1억 갚을 자신은 없어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지금 1억을 모은 사람도 많이 없어요. 1억 모은 사람도 많이 없는데 1억을 갚는 사람은 더 적겠죠, 이게.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1억 모을 때 그 예적금의 금리보다 1억을 빌릴 때 그 금리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많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사람이 억 단위까지 대출 받았으면 보통은 한 가지 은행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1금융 것도 있고 2금융 것도 있고 카드론도 있습니다. 카드론이 뭐냐면 이제 신용카드 장기 사용 대출 3천만원 한도. 신용카드로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단기 사용 대출이 현금 서비스, 장기 사용 대출이 카드론은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예, 대출 받는 거, 그 사이에 대출 받는 게 카드론. 그리고 1,000만원 미만 1년 이하로 이제 대출 받아서 갚아 나가는 거, 이제 현금 서비스. 요즘에 아마 현금 서비스랑 카드론 쓰는 사람도 많을 거야. 이게 그 자영업자분들 중에 이제 매출 안 나온 분들은 카드론 좀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갚아야죠. 이게 갚아야죠. 얼마나 갚을까요, 여러분? 지금 억대 빚진 사람, 다중 책임자들 많은데 과연 그 가운데 제대로 갚아 나갈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마음먹으면 다 갚아집니까? 못 갚죠. 이게 막상 마음 먹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갚아보는 거하고 체감하는 게 엄청나게 달라요. 그리고 억대 채무를 진 사람들 중에 돈을 제대로 모아본 사람이 많이 없어. 돈도 제대로 못 모아봤는데 빚은 어떻게 갚죠? 빚 갚는 것도 꾸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빚 갚으려면 그냥 이제 보통 일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일을 많이 해야겠죠, 아마. 빚 갚는 부분 보면 이제 빨리 갚으려고 막 투자 쓰이자 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왜냐, 본업만 가지고는 갚아나가도 더디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점점 이제 이 빚을 제대로 갚는 사람이 좀 늘어나긴커녕 줄고 있다는 거죠. 빚이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 사지를 내몰리죠. 계속 압박 들어오고 돈을 벌어도 번 것 같지 않고. 저는 이제 많은 채무를 갚은 분들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아니,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뭔가 좀 빚진 사람들 다 갚으면 뭔가 대단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만큼 빚을 제대로 갚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건데 그걸 한 사람 별로 많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나는 지금 억대 채무 진 사람들 중에 과연 제대로 갚아 나갈 사람들 얼마나 있는지. 점점 안 갚으려고 하잖아, 이게. 안 갚고 만세 들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 이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족으로 볼 것이냐?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억대의 빚이 졌어요. 다 갚기 전까지는 내가 똑같은 사람 대우받을 생각은 버리셔야 돼. 날 친구로 봐줄 거라, 애인으로 봐줄 거라, 그런 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갚긴 전까지.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많아요. 지금 대출 빚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가계부채 늘어나지, 주담대 늘어나지, 카드비 늘어나지, 다 늘어나고 있네. 그럼 언젠가 이게 터지겠죠, 이게. 참고 참아도 터지겠지. 지금 겉으로는 뭔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위태위태한 사람들 좀 많이 보입니다. 오래 넘기기 힘든 분들. 지금 아파트 연끌하신 분들도 간당간당하신 분들 많이 보이죠. 요즘에 아파트 연끌하신 분들 보면 매달 이제 아파트 원금에다 이자 내면 진짜 빠듯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연끌붐이 일어났을 때 그 시기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르죠.
집이라는 게 필요하긴 해요. 아파트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너무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주거 목적이 아니라 뭔가 대출을 제대로 책임질 목적으로 집을 산 게 아니라 무조건 투자 가치 어떻게 집을 최대한 가격에 올려치기 해서 팔아가지고 차익 벌 거다. 그 생각만 하고 접근하다 보니까 만약 그렇게 안 됐을 경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집값이 안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좀 그런 게 있어. 뭔가 사람들이 뭔가 있잖아요. 어떤 뽕이 차오르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떡상을 했잖아요. 그럼 떡상하면 계속 떡상하는 줄 압니다. 내려가는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세상에 오르기만 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도 그래. 부동산도 앞으로 무조건 쭉쭉 올라간대. 쭉쭉. 아니 내려갈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금리는 생각 안 하냐고. 그 연끌했을 때 금리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금리죠. 근데 그 금리가 진짜인 줄 알고 앞으로 계속 유지될 줄 알고 너무 관가했죠. 사람이라는 게 이 마냥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투자는 특히나 마냥을 생각해야 되죠. 왜냐면 투자 사이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럼 말도 안 돼 올라갔으면 말도 안 돼 내려갈 때도 있는 거잖아. 근데 올라가는 것만 무조건 생각하고 뒤는 안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이 내려갔을 경우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 위기는 말 그대로 내환위기라고 하네요. 내부로부터 돈이 안 돌아서 기어코 터지는 시한폭탄, 그동안 부동산 주식, 거품 뻥튀기 플러스 이는 있으면 돌려줘야 할 전세금 수억 원 내 맘대로 쓰고 정작 돈이 없으니 값어치 올라서 또 남겨먹고 부동산 담보대출 물론 전세대출까지 저금리에 단물 받아먹던 버릇이 20년 이상이었습니다. 참으로 암담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뭐 정말 본의 아니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 생겨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출이란 건 그런 거예요.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더라도 내가 어떻게 갚아나갈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은 받아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관가해죠. 어떻게든 대출 나오면 최대한 많이 대출 나오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이걸 갚아나갈 수 있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라는 것도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야. 전 국민이 이렇게 아파트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솔직히 아파트 없어도 되는 사람 많잖아. 맞잖아요. 아파트 사면 무조건 편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층간소음이 심하고 아파트 누수 문제, 이 단열 문제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가 튼튼하게 지었으면 모르겠는데 튼튼하게 지은 아파트도 있지만 허술하게 지은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지은 줄 알고 돌아갔더니 뭐 살아보니까 물 새고 온수 안 나오고 마감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아파트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아파트 좀 비싸게 이제 사고 돌아왔잖아요. 지금 지어진 아파트도 이게 잘 지어졌는지 장담할 수 없죠. 겉대기만 이제 번지를 하고 이 아파트가 문제가 뭐냐 속알미를 까볼 수가 없어 이게. 확인이 안 되죠 이게. 껍데기만 뭐가 이제 그럴싸하게 하면 안에 어떻게 마감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게. 막상 이제 분양받고 입주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살아보니까. 지금도 거품이 심해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도 현실 파악 안 된 사람들 많이 있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지금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제 고쳐먹기 힘들어요. 이미 그 빚의 늪에 빠진 분들은 그냥 그대로 살게 내비두면 돼. 우리만 거기에 발을 안 갖다 대면 됩니다. 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은 그냥 갈 때까지 가게 놔두세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지금 이미 대한민국에서 갈 때까지 간 사람들 이미 그 운동회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차피 그 사람 못 꺼내. 자꾸 꺼내려고 하기보다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막 쓰고 하신 분들은
책임지세요. 그리고 감당하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너무 허영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 너무. 사실 대한민국 그렇거든요. 대한민국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어떻게 자기 죄를 알고 살면 그래도 괜찮은 나라예요. 씀씀이 조절하고 사치 안 부리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에서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하고 성실하게 살면 부자는 안 되더라도 나름 살아볼 만한 곳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을 부정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에요. 본인들. 뭐 이런 말 하죠. 왜 없는 사람들은 차도 굴리면 안 되냐? 왜 서민들은 왜 힘들게 살아야 되냐? 우리도 투자 잘해가지고 큰 돈 벌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의 논리와 주장을 펼친 건들 본인들입니다. 그럼 안 됐을 경우도 생각했어야죠. 맞잖아요. 왜 자꾸 직장 다니고 제가 돈 모으라고 할까? 그리고 직장 다니고 돈 모으면 리스크가 가장 적은 방식이에요. 이게 가장 안전한 방식이에요. 우리가 일하다가 과로사나 뭐 사고로 죽지 않는 한은 나이 먹어서 쭉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투자라는 거는 비투 같은 거 한번 말아먹으면 평생을 못 튀어나올 수 있잖아. 이게 잘못되면.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점점 이제 빚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유행 바라지 마시고요. 다니는 직장 꾸준하게 다니시고 대출 같은 거 웬만하면 피하시고 뭐 투자나 해볼까 사업이나 해볼까 그딴 마음 갖지 마시고 본인 할 일만 열심히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좀 뭐 살기 어렵다 뭐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주제를 알고 살아가면 괜찮다고 봅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